여러분 T3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눌러두셨죠? 오늘 이 영상은 진짜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조용히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AI 얘기 많이 들으셨죠?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AI들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전기입니다. 양의 전기요. 그런데 지금 그 전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구글이 선택한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아예 지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손을 잡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6년 5월 12일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구글이 스페이스 X와 로켓 발사 계약에 대해 독점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위성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지구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 두 회사 모두 아직 공식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정도 수준의 단독을 냈다는 건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죠. 자, 일단 배경부터 좀 깔아드릴게요. 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나온 얘기냐? AI가 얼마나 전기를 먹는지 숫자로 보면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 기준으로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쓴 전력량이 415테라와트시예요. 테라와트시가 얼마나 큰 단위냐면 415TW는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2030년이 되면 945TW까지 늘어날 거라는 게 IEA 전망이에요. 2배 넘게 폭증하는 거죠. 그리고 AI 특화 서버는 매년 30%씩 성장 중인데 이게 전체 전력 수요 성장의 4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더 극단적인 전망도 있어요. 일부 분석가들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이미 2026년에 1 통공총 티와트를 넘을 수 있다고 봐요. 1 통공총 티와트가 어느 정도냐고요? 일본 한 나라가 1년에 쓰는 전력량이랑 맞먹습니다. 일본 전체예요. 그리고 대형 AI 학습 시설 하나가 당기는 전력이 가정집 10만 채가 동시에 쓰는 것과 같아요. 10만 가구입니다. 이게 땅 위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전력망 과부하, 전기요금 폭등, 부지 부족, 그리고 냉각용 수자원 고갈이에요. AI 서버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데 그걸 시키려면 냉각 시스템에 또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AI의 발전 속도를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게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에너지와 냉각 인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가 나오는 겁니다. 궤도 위에 데이터 센터를 올려두면 뭐가 달라지냐? 첫째로 전력 문제가 사라져요. 우주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지상의 약 5배 효율로 발전합니다. 대기 흡수도 없고 밤도 없고 구름도 없어요. 위성 궤도에서는 태양이 그냥 항상 켜져 있는 거거든요. 둘째, 냉각 문제가 해결되어 우주 공간이라는 게 진공이잖아요. 서버에서 나오는 열이 그냥 우주로 방출되면 끝입니다. 물도 필요 없고 냉각 장치 따로 돌릴 전기도 필요 없어요. 셋째, 땅이 필요 없으니까 부지 문제도 전력망 연결 문제도 각종 규제와 환경 관련 허가 문제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상과학 얘기가 아닌 게 이미 이걸 진행하고 있는 선두주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타클라우드라는 회사가 2025년 말에 궤도에서 최초의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최초로 우주에서 AI 훈련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글이 프로토타입 위성을 2027년 초에 올리겠다는 계획도 이미 진행 중이에요. 구글 내부에서 이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코드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회사 내부 문샷 이니셔티브로 관리되고 있는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이 위성들의 구글 자체 개발 AI 칩인 TPU, 즉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탑재해서 열 관리와 궤도 내 신뢰성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궤도 컴퓨팅이 10년 안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일반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죠. 자, 그럼 왜 스페이스X지냐? 스페이스X는 지금 이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 회사가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500km에서 이 고도의 데이터 센터 전용 위성을 최대 100만 개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개요. 그리고 이 위성군의 총 AI 연산 능력이 100기가와트에 달한다고 설명했는데 FCC가 이 신청을 정식 수리했어요. 그 말은 이게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 실제 규제 트랙에 올라온 프로젝트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스타쉽 로켓이 있고 이미 운영 중인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가 있어요.
위성 간 고속 레이저 통신 링크 기술도 갖고 있고요. 경쟁자인 아마존의 프로젝트 크이퍼나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과 비교하면 발사 속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스페이스X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방향을 공개적으로 밀어붙여 왔어요. XAI 합병 이후 스페이스X 채널에서 지구 기반 솔루션으로는 AI에 필요한 전 세계 전력 수요를 절대 충당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요. 2026년 초에는 앞으로 30개월에서 36개월 안에 AI를 올려두기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장소가 우주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매년 우주에서 발사되는 AI 연산 능력이 지구에 쌓인 누적 연산 총량을 넘어설 거라고도 했어요. 스타링크 위성 스케일을 키우고 위성 간 레이저 데이터 링크를 붙이면 스페이스X가 이걸 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우선 방사선 문제가 있어요. 우주 공간은 지구 자기장 바깥이라 강력한 방사선이 그대로 쏟아지거든요. 그 환경에서도 멀쩡히 작동하는 방사선 강화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일반 서버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쌉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송이에요. 우주 위성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낼 때 고속 레이저 기반 위성 간 통신과 지상 다운링크가 필수인데 아직 이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된 건 아니에요. 발사 비용도 여전히 만만치 않고 궤도 상의 위성이 많아질수록 우주 쓰레기 관리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은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스타클라우드의 궤도 내 LLM 학습 성공, 구글의 프로토타입 위성 계획, 스페이스X의 SCC 신청, 그리고 이번 구글 스페이스의 X 협상 보도까지 이게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경쟁 구도도 흥미로운데요. 아마존도 블루 오리진도 이 방향을 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주는 발사 빈도와 탑재 용량, 그리고 기존 스타링크 인프라가 쌓아온 운영 경험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이미 전 세계 AI 인프라 경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를 선점하면 에너지 제약에서 먼저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 격차가 얼마나 결정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이죠. 스페이스X는 지금 IPO 가능성도 논의되는 시점인데 투자자들한테 우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규모와 방향을 짐작하게 해줘요. T3 채널에서 이 주제를 계속 따라가 보겠지만 지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AI의 전력 소비가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커지고 있고 지구 위의 인프라는 그 속도를 감당 못하고 있어요. 구글은 이 문제의 해법을 궤도 데이터 센터에서 찾고 있고 그 파트너로 가장 많은 로켓을 가장 빠르게 날릴 수 있는 스페이스X를 선택하려 한다는 게 이번 보도의 핵심이에요. 우주가 SF 장르의 배경이 아니라 실제 IT 인프라의 다음 장이 되는 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이 채널에서 먼저 얘기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